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하기 조금 난감한 그런 날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송하는 게 정말 좀 많이 힘드네요. 계속 손실 발생이 되니까 목소리 힘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도 투자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멘탈을 지키는 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손실은 보더라도 꿋꿋하게 그냥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좀 안 좋을 때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하고 그냥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을 끌어도 되는데, 계속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하듯이 그냥 다 던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바닥을 찍고 돌릴 때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뜨고 나서 다시 또 위에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빠지고 있을 때 저점에서 팔고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려면 그거보다 위에서 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참 저로서도 이 명쾌하게 답은 없는데요. 왜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나오는 그 문구를 인용을 하자면,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밀을 가지고 있다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왔다고 싶을 때, 이럴 때 돌리는 거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 그러면 돌리는 걸 보는 순간에 벌써 한번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트라니 달걀이라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달걀의 아랫부분이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입니다. 코스트라니 달걀이라는 의미가 달걀을 그려놓고 이 달걀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익 실현 매도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 달걀의 아래쪽 부분, 거기가 이제 매수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시점이 과연 소심파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느냐, 부안해동파가 던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안해동파가 계속 붙들고 있다면 시장은 좀 더 내려가겠죠. 근데 부안해동파 시간에서 단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던지라고 막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그걸 또 받아서 사고 있다는 얘기죠. 소심파 투자자들,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 그걸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달걀이 아래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의 아래쪽 부분에 다 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옆부분이면 이제 한참 더 내려가니까 고통이 심하겠지만 아랫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달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종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로 따라서 들어가서 뭐 짧게 이익 실현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위험도가 상당히 큽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분봉으로 보시면 쭉 땡겨 올리는 듯 하다가 그냥 쫙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SI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 가는갑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쫙 빼가지고 11%나 급락시켜버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물론 차트 매매 하시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럴 때는 바닥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 방향을 턴한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 쪽으로 잡아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픈 부분에 속했습니다.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를 46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잔고를 안 살폈죠. 오늘 잔고는 862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선방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2만 원이라도 손실 보면 조금 속이 쓰리죠. 3월 달에 지금 120만 원이나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가장 아팠던 부분은 금요일에 제가 한국화장품 제조를 462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하락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미증시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빠지고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선반영됐으니까 오늘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해서 화장품 섹터 중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싶은 종목을 잡았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우가 1.699, 나스닥이 2.7%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면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거의 뭐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에다 다 그냥 뭐라 그러더라고요. 상호 관세가 아니고 균등 관세. 그 관세를 전부 다 부과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비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갖고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러면 GM이나 테슬라만 사자 그러고 그렇게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소비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물가가 상승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입 품목에 대한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가 침체되니까 경기가 침체되겠죠. 소비를 적게 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비싸서 안 사면 자동차를 안 사면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침체를 겪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된다. 이게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면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됩니다.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면 되는데, 혹은 물가가 높으면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아주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저지간 둘 다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갖고 이걸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는 소비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트럼프 관세 부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1.69% 빠졌고요. 나스닥은 좀 더 심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지선으로 줄 꺼놓은 자리인데 그거보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되돌아오는 트럼프 관세에 계속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면 그나마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어떻게 살아볼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선물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나스닥 선물이 한 1.3% 빠졌습니다. 1.3%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빠지니까 저대로 치자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 1.3% 이상 빠지는 걸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3%가 더 빠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내려갈 걸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 0.5, 0.6 이런 거 같으면은 장 시작하면 바로 그냥 말 올리면 되는데 1.3%나 빠지면 거의 이 상황으로 보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많이 빠질 것 같다로 예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금요일에 빠졌는데다가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하락하고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하고 거의 키 맞추기라고 보더라도 여기서 오늘 더 빠질 것 같은 선물지수 하락이 이제 충격을 더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본 증시도 4% 정도, 4.05% 빠졌습니다. 완전히 급추락해갖고 쫙 빠져버렸죠. 그동안 일본 증시가 적게 빠지고 있던 건데 이걸 확 빠져버리고, 근데 의외로 중국 증시는 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렇게 안 빠지고 있는, 중국 증시는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뭔 지표더라?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선방하고 있고, 일본 증시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이거 뭐 한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네 생각했는데 갭으로 이 정도 떨어져 갖고 뒤로 더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꼬리도 안 달리고 종가 저가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서 급반등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에 됐다. 적어도 밑으로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든지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안 좋은 그림이 되어버렸고요. 많이 빠지고 있는 데서 추가로 더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많이 커지는,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원래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더 빠져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제가 밑에 지지선을 여기 밑에다 하나 더 꺼놨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걸 가정하고,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빠진다면 내일 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선은 지금 지지선으로 대충 보여지는 이 정도 선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면,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해소돼 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내일은 어떻게든 반등할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일단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이 지지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시장의 위험 관리는 꼭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보시면 뭐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3.23% 빠졌는데요. 이게 3.42% 빠졌네요. 분목으로 보시면 하루 종일 잘 버텼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잘 버텼는데,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쭉 밀어버려가지고 조금 애석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가지고 거래량이 작아가지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화장품 쪽으로 계속 지금 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매도 부분하고 그다음 관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ODM 업체들 중에 뭐 한국 콜마 같은 이런 종목은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건 일본 기자가 일본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한중일 그 회담을 했기 때문에 외교장관 회담인가 뭘 했었는데요. 일본발로 나온 뉴스라서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중국에서 시진핑 방한을 타진하기 위해서 의사를 물어봤다,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시진핑이 10월달에 그 에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에이펙 회의 때 시진핑이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타진해 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크게 그게 없지만 시진핑 방안이 연결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그냥 에이펙 회의할 때 돼갖고 그냥 비행기 타고 씩 날라오고 이게 아니죠. 그렇게 오려면 한중 간의 어떤 분위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오면 오히려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그 한한령 해제라든가 한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기사들, 중국은 특히나
이 중앙 집중식으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먼저 쏟아내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예인들 공연이라든가 그다음 뭐 그 방송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를 방영한다거나 지금 뭐 폭삭 소가수다가 방영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의 어떤 그걸로 본다는데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진핑 방한이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사전에 한중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특히나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화장품 업종들이 상당히 위기를 겪었었죠. 근데 그 부분을 미국이라든가 다른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쪽으로 그 수출이 늘어나면서 커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그 줄어들었던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재료가 그 호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4월 2일 날 관세 부분이나 공매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화장품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그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영수증 가지고 어떤 미리 그 뭡니까 그 세액 공제받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라 해서 그걸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거든요. 제가 지금 줄 거놓고 여기 오면 사겠다고 지금 계속 노리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잡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종목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요. 중국의 뭐 문화사절단이 오든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오든 하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중에 다른 것들도 종계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에다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이 종목을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비중이 얼마냐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12만원이죠. 조금 팔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412만원이고 그 다음 지금 현금이 얼마냐면 451만원입니다. 451만원 해서 잔고가 지금 862만원, 요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그 가장 그 위험도가 조금 낮으면서 만약에 그 중국 관련한 어떤 테마를 해갖고 화장품주가 움직인다면 이 종목이 그냥 계속 끌립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밀올리지는 못했는데 이게 줄거는 이 정도 선만 넘어서 버리면 이 위에가 지금 거의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이 줄만 넘어서면 강한 흐름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중을 계속 싣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풀베딩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했고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을 지금 이 종목하고 그다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이 종목하고 두 종목을 계속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외로 이 종목이 지금 좀 밀올리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 하나 풀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라가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1,000원 주문 넣었던 거 뺐고 51,200원 여기에 지금 일단 그래서 비중을 조금만 줄이려고요. 한 300만원 정도만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장품 쪽이 괜찮아 보였고요. 그 다음 오늘 뭐 다른 쪽은 로봇 관련주에 일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그 따라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 와이즈버즈하고 뭐 위데이즈 이 종목은 틱톡 매각 관련한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건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동전주 이런 데 들어갈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엘컴텍은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인버스로 움직였습니다. 인버스로 금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금 관련해 가지고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다른 인버스 테마들이 다 지금 죽어버려 가지고 뭐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기가 좀 뭐 하고 다른 게 올라갈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산불 관련한 종목도 자연환경 끌어올리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뭐 조립식 주택 마찬가지로 다 밀려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버스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따라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몽골의 금광산인데 실제로 금이 생산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얘가 좀 올라갔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시장이 하락을 멈추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락이 멈춰지는 바닥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 생각이고요. 바닥이 지지되고 방향을 돌린다면 현 시점에서 그 화장품 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 제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관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12,000주 샀는데요. 계속 지금 12,000주씩을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혹시 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연기금은 거의 안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관이 계속 지금 요번에도 거의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없다가 12,000주 들어왔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이게 또 그 유동 물량이 실적도 지금 그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고 유동 물량이 지금 158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걸리면은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기다가 승부를 일단 한번 걸어봅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조금 비중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 지수가 자꾸 빠지니까 이걸 그냥 득대고 그냥 뭐 묻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 증시가 멈춰지고 하락이 멈춰지고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개인적으로 그 한국화장품 제조 이쪽에 승부를 한번 걸어서 한번 매매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든 장인데요. 잘 대처하시고 곧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